네, 2024년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키스입니다. 가격은 간단하게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이 정도 아까 보니까 10만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이렇게 살짝 하회를 하다 보니 미세한 조정으로 인해서 살짝 이 정도 낙폭이 있었고 그것에 비해서 그것과 이제 비례해서 리플도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지코인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요. 가격 간의 가격 움직임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엄 패닉셀로 먹통된 가상자산 거래소. 제목에는 업비트라고 적어놨지만 업비트, 비썸, 코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보상 이런 게 있겠습니까? 네, 그건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기사 보는 것은 여러분께도 도움 될 테니까 전쟁이 나도 월렛룸에 금고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해서 피해를 대비할 것이다. 패닉 셀링이 있어서 거래소 일시 마비 현상이 빚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때에 거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국내 거래소 이탈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접속장애 입출금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계엄 쇼크. 이런 쇼크는 저도 처음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80년대 암호화폐 거래를, 근데 80년대 암호화폐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쇼크를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처음 경험했다. 어쨌든 간에 말 그 역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서 최대 50%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업비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앱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고 1시간 후에 바로 지연이 해소됐습니다. 갑자기 몰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빗썸도 역시 마찬가지고 1시쯤에 접속이 정상화됐다.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죠. 갑자기 어떤 악재가 생겨서 이렇게 패닉셀링 서로 이제 투매라고 하잖아요. 투매해야겠다라고 접속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서 접속 지연 장애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투자자들 중 일부는 거래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악재가 나와서 리플이 지금 현재 아까 얼마였나요? 3천. 야, 가격대가 하도 높아서 가격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과거에는 750원, 700원, 600원 되게 기억하기 좋았는데 이제 네 자릿수가 돼서 나중에 5살이 되면 더 힘들 텐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552원이네요. 3,552원, 3,552원, 35B 가격까지. 근데 만약에 이제 3,552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때 1,800원까지 아니 2,000원까지 떨어졌죠.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회복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면 그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건 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회복이 됐어요. 바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은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그냥 계엄이 있는지도 몰랐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나의 작은 아랫꼬리로 그냥 표시만 될 뿐이고 그냥 다시 똑같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고객센터 팀에 상담을 접수해주면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다. 개별 고객의 피해건을 심사하고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개별 고객의 피해건을 심사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걸 내가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다라는 객관적인 그런 물증을 대기는 쉽지가 않죠. 저는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 심증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증만으로는 쉽지 않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시 데이트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가격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데이터와 거래 내역 등을 살피고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 중이다. 다들 그래도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다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하죠. 네, 우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런 게 있으면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역시 좀 제도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열린 자세로. 왜냐면 거래소는 은행보다는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낮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고객 이탈 행렬이 한번 생기면 그거는 진짜 은행도 똑같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다시 이제 안정화됐지만 새마을금고가 그런 이었잖아요. 다들 뱅크런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죠. 거래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고객의 그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업비트 비썸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거래소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좀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맞잖아요. 가상자산 과세로 인해서 해외 거래소 이용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국내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 저는 거래소가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짜 1시간 만에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뭐 혹시라도 그럼에도 어떤 피해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열린 자세로 응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신뢰도가 저는 이 기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거래소는 정말 좋아요. 네, 특히 이제 3대 거래소, 3대 거래소. 또 우리나라 거래소 좋다니까 저기 막 52거래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대 거래소는 그래도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전쟁, 자연재해 등 비슷한 위급 상황 시 또다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응책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래소가 은행만큼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각기 비상사태에 따른 대비책과 복구 방안 등을 마련해 준비 중이다. 본인들도 해야겠죠. 준비해야겠죠. 업비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닥사라는 것은 5대 거래소를 뜻하는 겁니다. 업비트, 비썸, 코인넌, 그 다음에 코빗, 코팍스까지가 이제 닥사. 또는 저는 3대 거래소까지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업비트, 비썸, 코인넌 이렇게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규정에 따라서 월렛 룸에 내화 금고를 설치하고 백업용 주소 정보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산시킨다 이 말이겠죠. 소산 보관하는 등 화재, 지진, 대형 재난 등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계엄 이슈로 인해서 이번 계엄 이슈로 인해서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 3대 거래소들은 아마 좋은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더더욱 대응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또 펼쳐졌을 때는 이제는 잘 대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죠. 다행인 것은 가격이 바로 회복이 됐다. 오히려 그 저점에 잡지 못했다.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들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소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제도권에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준제도권에 버금간다. 왜냐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가상자산을 또 과세를 해야 된다. 뭐 과세 이야기도 한때 나왔던 적이 있었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2년 뒤로 유예가 돼서 우리는 이제 활발하게 수익을 챙기면 되겠지만 준제도권에서 이제 음지에서 준제도권 제 생각은요 음지에서 준제도권으로 들어왔고 준제도권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2025년과 202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와야지 맞잖아요. 우리의 자산이 안전하게 은행 수준으로 은행과 똑같진 않겠지만 은행 수준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 말 그대로 제도권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리고 이제 완벽한 과세 어떤 그런 기준들이 시스템들이 정비가 된다. 2년간. 2년도 굉장히 짧습니다. 네, 제가 2026년에도 과세 제도가 아마 정립이 될지는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못해도 5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 이 암호화폐 지금 리플이 잠깐 반짝하니까 리플 가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1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기. 2기가 되려면 리플로 친다면 4,765원 거의 다 왔죠. 그러나 이제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새로운 2기 그 다음에 이제 한 리플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넘는다.
만 원이 넘으면 이제 한 3기 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2기에서 3기 정도 사이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올 만큼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때 그때 많이 좀 이렇게 제도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서서히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플은 여전히 3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가 말았던 거, CBS에서, 미국 CBS에서 내일 아침 9시입니다. 내일 아침 9시.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오늘 뭐 광고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뭐 구독해달라는 말씀도 안 드릴 텐데요. 저녁 방송 원래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방송에만 충실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정상적인 마인드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판을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코인키스 채널 구독해서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영상들이 막 여러분 메인 화면에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사기 채널도 있고 사기 영상도 있고 다양한 영상들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게 뜨면은 아까도 어떤 막 댓글 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방송했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데 좀 번역해 주면 안 돼요? 그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직도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케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그래도 쓸데없는 또는 불필요한 그런 잡음에 휩싸이지 않게끔 제가 최선의 가이드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 9시 경이라고 하네요. 그래야지 미국 시간으로 8일 저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또 뭔 소리냐 또 이렇게 하실까봐 저는 친절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시계 어떻게 미국 시계로 주면 되나? 다시 미국 시간이라고 한번 해본 그렇죠 나오겠죠? 네 미국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 12월 8일 일요일 지금 미국은요 새벽 4시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새벽 4시인데 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나와서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미국 시간을 알면서 그렇게 넘어가야죠. 내 생각에는 또 사기 넘어가신 분들은 진작 넘어갔어요. 저건 방송 나오는데 그래서 클릭해봤더니 나에게 10,000개를 보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Hi, I'm Brett Garlinghouse. Please send me 10 grand XRP and I'll repay you to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오 뭐야 10,000개 보내래 빨리. 오 마이 갓 하면서 10,000개 보내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아직 방송 안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사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독하시는 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은 많이 하군요. 왜 제가 저 이렇게 그런 말을 하나 싶었더니 계속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 뭐 어차피 사기를 당할 운명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하지 말라 해도 본인이 사기당할 운명은 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사기를 당하셨던 안 당하셨던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대놓고 이야기하면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시죠. 자, 우리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라이브 방송 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네.